NBA 오네어 시즌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에어. Michael Jordan, Magic Johnson, Larry Bird, Charles Barkley. We earned what we got. That means when the corporate people think NBA 오네어 시즌 5 22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자, 오늘 함께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수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희님.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학도님. 안녕하세요, 학도입니다. 네, 아주 반갑네요. 네. 누가 반가워요? 아, 학도 특히 반갑네요. 저 한 주 빠졌는데요? 네. 그만큼 빈자리가 크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좋게 넘어갑시다. 네. 음질 좋은 데서 방하는 거는 거의 이번 시즌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저요? 네. 저번 기억이 주에 없네요. 없었으니까. 네. 아니, 그 학도 퀴즈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 네. 시즌 초반에. 아, 초반에. 지난 시즌 아니었나요? 그거? 아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아주 작년 아니었나요? 작년이긴 하죠. 작년이었죠. 네, 작년이긴 하죠. 한 20년 전 같은 느낌인데. 그쵸. 정말 네. 학도가 의욕적으로 음. 시즌 5를 시작했는데 네. 회사에서 일이 빵빵 터져갖고 좋죠, 뭐. 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네. 일이 있다라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시기에 또 학도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그렇죠. 네, 또 저희가 실내 방송, 뭐 음. 통화 와이파이 방송까지 네. 학도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재난 대책 본부장처럼 그렇죠. 네. 위원장으로서 아주 네. 굉장히 네, 재난 대처를 잘했죠. 그렇죠.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바로 오늘 스튜디오로 넘어오면서 네. 바로 사회에서 잘리고 강등. 그러네. 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알아서 패널 자리에 앉았네요. 뭐 너가 할래 이런 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고려에 대한 일말에. 그러니까 너는 재난 방송 특집용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죠. 네. 약간 저컬 느낌이죠. 개인적으로 좀 오늘 방송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 사회 보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아. 생각을 했었죠. 네. 정말 얍삽하네요. 좋아하는 형님이지만. 네. 네. 지난주에 방송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음질이 좀 나아졌다. 네, 그렇죠. 네. 얘기했던데. 좀 나아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웃음소리가 약간 기청을 찍고 나오더라고요. 네. 뭐 중간중간 얘기 나오지만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중간에.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열악하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정말 재밌게 했죠. 네, 가야이님네 집에서 그렇죠. 한 3주 정도 했나요? 그렇죠. 4주, 네. 3, 4주 정도 네. 방송을 그렇죠. 하고 가야이님 지난 방송에서 거의 마지막에는 발음이 좀 어려울 정도로. 아, 네. 하마터면 방송이 조금 자칫 길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가야님께 또 감사의 말씀.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마이크 2개 사놓은 것도 아직 네,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셀프 자가격리 중이시기 때문에 그쵸, 맞습니다. 그쵸. 2주 동안 르브론 제임스 얘기를 들을 일이 없다는 거. 네. 혹시 르브론 제임스 얘기를 켠 분이 있다면 네. 2주 후에 찾아오시면 그렇죠. 네. 카톡으로 안 되고요, 가야님. 댓글 네. 남겨주세요. 댓글. 그리고 저희가 녹음실로 오랜만에 또 복귀를 돌아왔고요. 했죠. 네. 아. 오늘 함께 방송을 못하시는 우리 주인장님과 그 다음에 마법사님,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남해이크님. 남이크님. 네, 늘 기억하고 네. 있다는 거. 네. 찜이면 이제 거의 응급 이제 슬슬 안 하는 거로 이제.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위클리 뉴스를 항상 가야님께서 이제 꼭지를 정리해서 그렇죠, 보내주시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중단된 그런 상태라서 뉴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고. 그렇죠. 네, 누가 걸렸고 누가 나왔냐 이런 얘기만 좀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참 예. 슬픈 현실이죠. 예. 가레 템플이 로스쿨 준비한다는 얘기 있어요. 네. 아, 정말요? 네네. 조널이 어떻게 뭐 좀 귀뜸을 줬는지 네,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레벨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은퇴하고 뭐 에이전트 같은 거 준비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네요. 사실 로스쿨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네.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그럼요, 있는 거죠. 네. 뭐 도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이러고 대학 한 10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돈 많으니까 로스쿨은 사실은 뭐, 돈 걱정은 없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다 온라인 강의로 하고 있을 텐데. 아,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이슈들. 네, 제레미 가십들. 린이 도와주면 되겠네요. 네. 아, 아 맞다. 제레미 그쵸, 그쵸. 린이 법대 출신. 그렇죠. 아. 하버드 법대 음. 출신이시니까 네.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중국에서. 잘 살고 있겠죠. 네. 왔다 그렇죠. 갔다 했더라고요 이미. 어. 중국에 있습니다. 지금. 네. 오. 잘했나요? 네. 들어가서? 네. 베이징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었죠. 그 베이징 덕스였어요. 네, 그 맞습니다. 예전에 스테폰 말이 마블이 네, 맞을 겁니다. 아 그 팀이 그 팀인가요? 린이 요리 음식 같네요. 베이징 덕스 하니까. 한국에도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한 1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다른 가십들이 있으면 하나씩 좀 던져주시겠어요? 네. 뭐 아까 호수님께서 전달해주신 음. 뭐 CBA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오제이 메요가 음. 그 중국 리그로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제이 메이유가 네. 아직 뛰나요? 네. 최근까지도 엄청 그 오래된 선수 아닌가? 대만 리그에 있었어요. 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KBL 무대에도 노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 네. 이 선수가 그 되게 기대치가 높았던 그렇죠. 유망주인데 하이스쿨 때 이제 거의 점이 최고의 하이스쿨 플레이어로 이제 각광을 받는 상태에서 이제 리그에 입성을 했었는데 네, 포텐셜을 다 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도핑에도 걸렸었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태국에서 뛰다가 대만이요. 대만에서 뛰다. 태국 리그까지 갈 정도면 거의 그리고 태국이랑 대만 자칫 헷갈리시면 굉장히 그러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CBA랑 계약을 했다. 네. 그럼 중국 리그에서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네. 중단이 또 돼갖고 원래 네. 재개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 네, 다시 중단이 됐더라고요. 저희도 참 많이 추락했네요. 12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선수 노사 협상 그 얘기인 줄 알고 콜렉티브 바겐이 오그레먼트인 줄 알고 이 얘기가 왜 나오지 했는데 중국 리그였어요. 예. 그 이니셜이 같으니까. 차이나 베스켓볼 어소시에이션.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꼭 그거 이제 구현 설명을 해주셔야 네. 사람들이 이제 또 까먹지 그쵸. 않겠죠. 네. 저희도 뭐 뉴스를 찾다 보니까 네. 크게 뭐 네. 가십거리 또 없나요? 가십거리. 네.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뭐 자말 머레이 선수의 그 영상 유출이 돼서 맞아요. 네. 네. 요즘에 또 한국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참 처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음. 드는데 처신할 게 있으신가 봐요. 아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그렇죠. 네네. 민감한 그렇죠. 부분이니까 가연님이 민감하죠. 계셨으면 이미 한 방 들어오셨을 텐데 그렇죠. 이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어나더 레벨의 영역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철없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참 저 돈을 줘야 되나 쟤를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안타깝죠. 그렇네요. 네. 제가 그 최근에 그 저희 카톡방에서 그 공유를 드린 게 있잖아요. 그 뉴스가 없는 게 뉴스다. 브레이킹 뉴스라고 뜨고 노 뉴스라고 나와 있어서 거기서. 그러니까요. 호수님이 늘 뉴스를 이렇게 챙겨보실 텐데 그쵸, 정말 그쵸. 호수님이 없다고 하실 정도면 정말 볼만한 뉴스도 없고 요즘 좀 현지- 심심하시겠어요? 근데 현지에서도 지금 뭔가 이제 더 이상 다룰 게 없으니까 음. 다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서 이제 뭐 2000년대, 뭐 90년대, 80년대, 70년대 이렇게 옛날 올드 스토리를 끌고 오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워낙 이제 그 현업에 이제 뭐 20년 넘게 종사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이제 과거를 회상해 보는 그런 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디베이트 할 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잘 없으니까. 그렇죠. 참. 마버리 선수가 참 네. 중국에서 그 뉴욕주로 마스크 한 1000만 개인가요? 1000만 개요? 네. 와. 그러니까 꽤나 많이. 저도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오.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개당 그 가격을 2.5불 주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 내에서 뭐 유통되는 마스크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네, 계약을 하고 있다, 뭐 검토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2.5도 많이 남겠는데. 그죠? 네, 그죠. 저희 공적 마스크가 1,500원이니까. 네. 운송료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네. 빨리 보내려면 어쨌든 배보다 비행기로 보내야 보내야 되니까. 비행기로 네. 보내다면 이제 뭐 미국 아마존 이런 데 보면은 걔네는 마스크 가격이나 뭐 그런 코로나 예방에 관련된 물품들 가격을 너무 높게 비싸더라고요. 해놔가지고 네, 정말 야 이게 자본주의인가. 저도 한번 말씀을 정도로. 드렸었는데 체온계 그 귀에 꽂는 체온계를 한번 구매를 하려고 국내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한 15만 원 돈 하더라고요. 맞다. 근데 그것도 한 두세 배 뛴 가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 직구가 쌀까 해서 이제 미국 아마존을 들어가 보니까 500불 하더라고요. 의료 장비예요? 막 병원에 들어가는 막 거의 MRI 기기 수준 아니에요? 뭐 엑스레이 뭐 감마선 쬐는 것도 아닌데 네. 네.
그리고 브라운 건데 그게 15년도에 나왔거든요. 2015년에. 네. 근데 그 전에는 한 50불 했던 게 10배가 뛰어서 네, 그때 제가 알아볼 당시에 500불 하더라고요. 물론 장사는 뭐 수요 공급이라지만 좀 너무하다. 근데 이런 그게 생각이 혹시 드네요. 뭐 유명한 사람이 썼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그게- 오바마가 썼다든지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소수점이 한 15개짜리 나왔고 15점 37.999878888 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그 웬만한 그 유아가 있으신 그 대게는 다들 그냥 기본적으로 쓰시는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죠. 브라운 거 예. 그게 500불이나 해요 지금. 그게 500불까지 갔더라고요. 비싸다. 그때 당시에. 참 비인간적인 어떤 그렇죠. 일면이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뉴욕주가 워낙 지금 크게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그 심하죠. 그렇죠. 예, 코로나 감염자들이 많이 나온. 그렇죠. 참 안타깝네요. 리그는 좀 더 오랫동안 이 중단 사태가 이어질 것 같고 아무런 네. 뉴스가 없는 거 보니까 네, 뭐 음. 미니멈 뭐 6월까지는 뭐 있어 봐야지 뭐 그 그렇죠. 다음에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뭐 이쯤에서 그러면 가십은 2주의 가십은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방송을 오늘 방송이 진행이 될까요? 그러게요. 저희 네. 댓글도 있지 않나요, 근데? 네, 댓글 있죠. 네. 네, 다음 코너가 댓글입니다. 아. 네, 행인의 행타임. 네. 네. 요즘 그 인트로 왜 안 넣어주세요? 인트로요? 네. 인트로를 넣을 만한 그 캐파가 지금 막 그러니까 그 댓글 캐파가 예, 그거를 이제 부여할 만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작업을 하려면 사실 이제 자유님께서 그 편집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저희 제 집에 그 파일이 있는데 예. 그런 수고로움을 넣을 만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게 아닐까. 아닙니다, 생각을 아닙니다. 해요. 예. 워낙 저희가 그 방송 업로드를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내고 바로 편집해서 바로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여태까지 보니까 그랬죠. 그 뭐 중간에 들어가는 버저 소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죠, 사실. 아하. 근데 지난 방송인 제가 넣었나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이번 주 방송은 꼭 넣어도. 아니요. 그게 나름 자연님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저는 그 노래 너무 좋아해요. 네. 행타임. 저도 좋은데. 네. 저는 학도의 그 장학 퀴즈 노래도 너무 좋아해요. 딴딴딴. 오늘 넣어주세요. 오늘 준비하셨나요? 아니 그냥 넣어주세요. 아끼지도 않았는데 재미로. 그냥. 네. 뭐 준비를 좀 해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도 기대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좀 오늘 원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호수인님께서 너무 많은 과제를 주셔서 아니, 진짜로 감당이 안 되시고 어제 밤에 하셨죠? 약간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지 못한 일을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잤어요 어제. 저도 오늘 네, 회사에서 뭔가 그 업무가 있어가지고 그 야외에 있었는데 네. 핸드폰으로 계속 찾아봤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와. 심지어 오늘 애기 돌잔치였는데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오늘이었나요? 예,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돌은 이미 지났는데 아니 돌은 이제 다가오는데 다가오는데. 네. 네. 원래 오늘 잡아놓은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상황이 막 바뀌어서 원래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이제 오늘로 땡긴 거죠. 조촐하게. 네, 그냥 가족끼리.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뭐 제가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요. 네. 또 잘 키워내셨으니까요. 네, 뭐 다 키운 것처럼 얘기해. 어쨌든 뭐 이제 시작이네. 돌이면 다 키웠죠. 뭐. 그러니까요. 네, 행타임 시작해 주시죠. 네. 시작해볼까요? 네. 네. 여친을 타일러 존스님, 복귀하셨네요. 네. 재미있는. 그쵸? 닉네임. 네. 2시간 2시간 20분이라니 리그는 중단되었지만 방송 시간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 매우 환영합니다. 다음 주 3시간 방송을 위해 위클리 뉴스 하나 투척합니다. 네. 이러실 거면 댓글을 잠시 고이 접어두셔도 저희 3시간 하면은 밑에서 단내 올라옵니다. 네. 요인데 뭐 뉴스 하나 투척해 주셨는데 코로나 그 NBA 첫 확진자 고베어가 후각마비 증상에 대해서 약간 좀 미각과 후각마비에 대해서 약간 좀 호소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댓글에 그냥 비염 증상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이거 LBJ였죠. 그렇죠. 요게 이제 LBJ라는 댓글 아이디로 누가 올려주셨죠.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 지난 방송 때도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넘어간 거긴 했었죠. 있었죠. 저희들끼리도 이 새끼 그냥 코 막힌 거 아니었나. 지금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할 소린가. 정말 매를 줍쇼하는 프랑스 설치류.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설치류라는 욕이 이제 돌았던 코베어였죠. 2m짜리 설치류가 나. 그러니까요. 다음 댓글 동해아서해님 2시간 넘는 방송 뭡니까? 요새 NBA에서 나름 명경기나 재미있었던 경기를 틀어줘서 재미 좀 보네요. 전 데릭 로즈의 50득 경기가 제일 인상 깊었네요. 요 경기가 아무래도 미네소타 가서 그렇죠. 했던 경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경기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왜냐하면 데릭 로즈가 이때 말고는 50득점을 했던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커리어 최다 득점을 이제 미네소타 커리어 하이예요 이게. 커리어 하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는데 50득점을 저는 더 해봤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원래 생각했던 애들이 못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름 끼치는 애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코리 브로워 같은 경우도 50득점을 했었고, 토니 데크라든지 90년도에 저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안드레 밀러라든지 시즌 마지막 경기 뭐 이런 건가?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테넨스로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 50득점. NBA 최연소 트리플 더블 그 기록 누군지 아십니까? NBA 최연소 트리플 더블? 마카윌? 펄츠입니다. 그 시즌 그 마지막 경기 밀어져가지고 한 거. 억지로 꾸역꾸역 밀어주는. 그게 최연소예요? 맞습니다. 이런 그렇죠. 가짜는 기록들이 가끔씩 터진다는 거. 너랑 그래도 이번 시즌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요. 저는 제가 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역사의 이름을 남겼네요. 그렇죠. 족적을 남겼는데 같이 사라지게 생겼죠. 다음 댓글 엄마들어전님 오늘 방송 음질 너무 좋네요. 거의 녹음실 수준인 듯 합니다. 다행이네요. 저희가 또 꽤나 노력을 좀 했었죠. 저희님께서. 또 그 전 방송을 들어보시고 메카닉이 좀 바뀌면서 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뭘 좀 다르게 하셨나요? 그럼요. 방송을 안 들으셨구나. 아예 들었는데 네네네. 노트북이 바뀐 것 빼고는 없거든요, 사실. 아니죠. 또 그 한 가지 또 추가를 했죠. 그렇죠. 추가를 하셨죠. 그 노트북에 내장 마이크를 켜고, 그러니까 마이크 3개를 돌렸죠. 원래 내장 마이크를 저희도 사용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안 했죠. 아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어요. 누가요? 테스트. 자유님께서. 자유님이 노린 거네. 이건 하지 말자. 메카닉의 중요성을 한번 자꾸 무슨 띠띠띠띠 소리가 난대요. 본인 노트북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대단하시네 진짜.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한번 먹었으니까 대단하네요 정말. 역으로 한번 매겨보자. 박살나네요 정말. 아무튼 댓글 계속해야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코로나로 경기는 멈췄지만 오히려 노화는 계속되니 더욱 긴 노화 청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치 보는 것도 장소 대여하는 것도 어려우시니 그냥 가야이님 하우스로 픽스하셔서 1년 내내 가시죠. 요 댓글을 올려주시자마자 상황이 바뀌었죠. 바뀌었죠. 저희도 사실 뭐 하면 너무 좋은데 가야이님도 이제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 물론 아니라고 사정이 하지만, 있으니까. 저희가 또 이제 이런 또 그 녹음 방송을 좀 프로처럼 이제 또 제공해드릴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주어진 데서 또 하니까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히. 느낌이 또 싹 오죠. 청취자님들 중에 그 가연님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르브론 욕을 한번 해주시면 나오시지 않을까. 댓글로 시원하게 욕을 해주시면 바로 다음 주에 반론과 함께 댓글을 올려주시면 아마 녹음을 짜서라도 보내주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유주의 느낌으로 이제 르브론의 다시 커리어 재르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노아 역대 최초로 자유주의 선수를 두 번 이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죠. 실제로 다시면 안 돼요. 진짜 상처받으세요. 진짜 상처받습니다. 다음 댓글 스미스팡님 결국 올림픽의 연기 내용이 공식화되는군요. 뭐 캐나다는 출전 안 한다고 하는데 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연기가 됐죠. 연기됐죠. 1년 연기됐고 그 호주 및 캐나다가 출전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좀 했었었고 그리고 그 맥그리거 소식에 관련해서 이모분께서 돌아가신 거는 맞는데 원인이 코로나는 아니라고 하네요 하면서 이제 정정해 주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또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올림픽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내년으로 이제 연기가 된 건 확정인데 네. 내년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되는 건 그거랑 관계없이 아마 NBA 선수들은 출전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번 시즌이 그 홀드된 상태로 이제 그 지연돼서 이제 그 종료가 될 예정인데 그만큼 이제 다음 시즌의 개막도 마찬가지로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NBA 정규 시즌이나 플레이오프 일정과 올림픽이 맞물려서. 그렇죠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즌에 아마 NBA 선수들이 없는 그런 올림픽을 보지 않을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휴식기가 좀 짧아지고 그렇죠. 일정은 정상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11월에 스타트하는 걸로 바뀌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없나? 뭐 지금 뭐 미국 현지에서 너무 지금 코로나 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아직 가늠을 잡을 수가 없는 장기화가 그렇죠. 되면은 진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애초에 올림픽 역사상 연기되는 거는 최초죠. 최초죠. 예전에 뭐 그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때도 취소된 적은 있었지만 연기가 됐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초라는 거. 네. 네. 안 좋은 일로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남는 게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네. 그러네요. 다음 댓글. 사과는 진심님. 오랜만에 들었는데 여러 얘기 나와서 더 재밌게 듣다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종 들러주시길 빌겠습니다. 이 여러 얘기가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저희의 여러 얘기겠죠? 네, 개소리죠. 정말 잡소리죠. 두서없이 네. 정말 그렇죠. 네, 떠드는 소리들. 저는 사실은 그 내용이 나갈 때 약간 좀 회의적이긴 했습니다. 저는 과연 사람들이 저희한테 관심이 있을까? 저희의 개인적인 얘기. 뭐 이런저런. 네, 그렇죠. 후토크에 대해서. 근데 뭐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다음 댓글 몬테크님.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예전에 유튜브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댓글은 안 쓰고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음향 쪽이 고민이시라면 하면서 이제 어도비 오디오 프로그램이 좋아요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음향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도비 오디오 프로그램 요거 자유인님께서도 쓰시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네, 이걸로 저희가 지금까지 다 시즌 1부터. 네, 그렇죠. 꾸준히 이것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누구였더라? 그 마법사님. 네. 마법사님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편집을 해오셨으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는 안 했던 건가요? 아니 전수를 해드렸는데 자기가 맥북을 쓰시면서 그게 더 편한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윈도우 체제고. 그렇군요. 네. 저희 그 가야님 집에서 녹음할 때도 첫 번째 방송 말고는 다 이 어도비 오디션으로. 그렇죠. 네. 즉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 당시에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편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그때 학습을 시켰죠. 학도님을 강제로 옆에 앉혀놓고 자, 이 좌측이 클릭이야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을 시키셨었죠. 제 컴퓨터에 이렇게 프로그램 까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동의 없이 이거 지우고 바로 거기 이거 네이버 깔아. 클라우드 가고 그렇죠, 새로운 그렇죠, 파일을 그렇죠. 다운로드 네. 받더라고요. 아니 여러 사람이 할 줄 알면 좋잖아요. 좋아요. 좋은데 누가 좋을까요, 과연? 네. 다 좋잖아요. 네, 좋죠. 네. 아무튼 몬테크님의 감사한 조언과 함께 10,000원 캐시를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리플스레님 한 잔에 열풍이 색으로 뻗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을 단 거를 보니까 저희랑 같이 정말 한 잔을 하고 댓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오타가 없는데요? 그러게요. 네, 한 잔 해야 그 뒤에 뭐 환장해가 있는데 이게 시 같은 거구나. 랩 같은 건가? 네, 노래 같네요. 네. 어떤 노래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댓글로만 알려주세요. 노래를 부르셔서 댓글 알려주시면 행이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약간 시조 같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간 거 뒤에 아시죠? 음표가 있는 거 보니까 정확히 노래입니다. 다음 주에 악보 올려주시면 행인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걸로. 네. 제가 보기엔 이거 자유님 노래 이거 뭔지 알거든요.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전혀 몰라요.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스미스팡님
타운스가 많이 힘들어 하겠네요. 어머니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타운스 힘내라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타운스 어머니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뭐 코마 상태에 빠지셨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네. 좀 회복을 하셨다는 소식을 받고 그다음에 아버지도 걸리셨다고. 그러니까요. 네, 거기까지 받고. 그러니까요. 이번 코로나 때 그 노년기에 계신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서 좀 더 많이 힘들어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 그 사망률도 그쪽이 더 높고. 그렇죠. 원래 그 지병을 좀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 맞습니다. 이게 독감이지만 굉장히 치명적으로 네, 적용을 하네요. 아무튼 완쾌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다음 댓글 블루곰님. 조널은 리그가 다시 열려도 복귀하지 않을 거라네요. 역시 인생은 조널처럼. 맞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뭐 조너보다 더 파렴치한 애도 있잖아요. 뭐 챈들러 파슨스 같은 애들. 그 친구는 뭐 하나요 지금? 그 지금 애틀란타에서 바이아웃 되지 않았었나요? 하여튼 간 다음에. 바이아웃, 네. 바이아웃까지 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난 3년 동안 거의 아예 코트는 안 나오다시피 했는데 돈은 다 쳐받아가지고. 네. 뭐 부상은 뭐 근데 본인이 뭐 당하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제가 비교하고 싶은 거는 존 월은 본인이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이제 안 학교를 하겠다. 간다고 학교를 간다. 그렇죠. 근데 이제 파슨스 같은 경우는 다른 케이스다. 다른 케이스다. 파렴치한 건 맞을 수 있죠. 구단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막 술 먹고 노는 사진도 몇 번 보고 그랬는데. 아 그랬어요? 그럼 파렴치한 새끼. 그럼 맞죠. 제가 잘 몰랐네. 태세 전환이 빠르네요. 근데 파슨도 사실 저희가 웃으면 안 되는 게 최근에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아, 진짜요? 네, 맞아. 선수 생명 끝날 수도 그렇죠. 있다. 뭐 코마 상태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파슨스가요? 기억이 있- 네. 오. 그 다음에 최근에 근황 가치는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어쨌든 그 선수의 명보나 빠른 쾌유를 복을 빠른 쾌유. 빠른 쾌유와 그렇죠. 정상적인 그냥 복을 행복을 어쨌든 네, 파렴치한 진짜. 계약을 했지만 진짜 한국말로 떠드는 게 다행이다. 그렇죠. 어쨌든 그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행복해라. 비 해피. 네. 다쳤다는 소식은 처음 들었네. 다쳤었죠. 그렇죠. 파슨스 죄송합니다.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챈들러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파슨스가 직접 듣지 않으니까 안 들을걸요? 네. 제가 또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판타지에서 한번 드랍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개인적으로 그- 좋아하시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파슨스. 그때 제가 심지어 3픽인가로 뽑았어요. 오. 그때 이제 제가 데이브 피지데일 감독이었나요? 그 사전에 그 시즌 시작 전에 우리는 이제 파슨스를 맞다. 르브론 제임스처럼 기용할 것이다. 볼은 기억이 납니다. 볼은 파슨스의 손이 있다. 이 얘기를 어. 듣고 이거다 싶어서 이제 했다가 바로 이제 구성으로 나오진 않았죠. 꿈이 원대했네요. 그러니까요. 예. 조널이 돈을 더 많이 받죠. 훨씬 많이 금액으로 받죠. 치면은 슈퍼맥스니까. 그쵸. 네, 네. 조널이 40밀인가요? 거의 그 정도 아니에요. 거의 40밀인가요? 참 구단이 애가 탈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음. 거의 장학금을 한 20개는 받아야 그 정도 돈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사회에 더 곳곳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렇죠. NBA 아무튼. 진짜 안타깝네요, 조널. 네. 아무튼 다음 댓글. 트리플스레님. 여러분은 조던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나요? 라고 이제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초등 시절 나이키 CF 중 에어 조던 12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던은 어떤 이미지로 기억이 되시나요? 하시면서 이제 그 트리플스레님께서 어린 아이 때 LA 한인타운 폭동 사건으로 인해서 뭐 흑인, LA, 뭐 교민, 폭동, 약탈 같은 생소한 단어를 처음 듣게 되었고 이게 굉장히 뭔가 LA나 흑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깨준 게 이제 마이클 조던이었고 LA를 꺾고 이제 우승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뭔가 싫어하는 악당을 죽이고 정의 구현하는 영웅처럼 우상시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그럼 트리플스레님 LA를 싫어하는 거네. 그러니까 악을 묻지뒀다 이런 아니, 느낌인데?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거였다라고. 가연님 아닌가 이거?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그렇죠. 경험이 있었다라는 LA에 대해서 얘기였겠죠. 무서운 얘기만 네. 듣다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수영장을 다녔었는데
그때 뭐 어렸을 때니까 뭐 NBA를 엄청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시카고 불스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 검은색에 이제 그 불스 마크가 박힌 거. 황소. 그쵸. 황소 모양이 박힌 거를 어머니께서 사주셨는데 제가 그때 수영장 옷을 갈아입고 라카에다 두고 나왔는데 그새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별로 뼈가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제가 저는- 명확하게 어디에다 놓았는지도 제 어릴 적 그 장면이 굉장히 스틸샷처럼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 거울 앞에다 제가 딱 올려놨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가져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게 조던의 첫 기억인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조던을 농구 카드 알고 모으고. 조던을 알고 그 그쵸, 모자를 그쵸. 산 거군요. 네네네. 학도님은 조던 첫 기억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 애틀란타 올림픽 전이었던 것 같은데 96년 전에. 아버지가 시카고에 출장을 가셨다가 조던이 운영을 하는 바였나 하여튼 식당이었나 하여튼 뭐 조던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식당에서 그 예전에 유행했던 그 카드 있잖아요. 카드 알죠. 그거를 사오셨던 기억이 어퍼덱 있어요. 뭐 이런 거. 오. 근데 그 카드 안에 조던이 한 장도 없었어요. 기억나는 선수 있나요? 뜯는 거 기억도 안 나. 뜯는 거.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마이클 조던이라는 뭐 유명한 농구 선수 뭐 어디서 사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어릴 때 그 슈퍼에서 그게 팔았어요. 문방구도 3개인가 팔아나요? 5개씩 해가지고 저는 그때 해서 그 용돈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막 사갖고 올라오고 막 했던 거 기억나요. 예전에 그 남해크님이 이 카드 얘기 나왔을 때 되게 신나서 말씀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가끔 급발진을 하시는 경향이 있죠. 사실 오늘 같은 날 남해크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쵸. 말씀이 많았을 텐데 동무대죠. 거의. 참 아쉬워요. 호수님은 마이클 조던의 첫 기억. 저는 그 실질적으로 뭐 경기를 봤던 건 아니었고 그냥 친구들이 뭐 바클리가 최고다, 뭐 조던이 최고다 이런 논쟁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 몇 살은 아마 뭐 93년도 이때쯤이었겠죠. 그 당시 결승전 갔었으니까. 그래서 경기는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 얘 뭐 이런 애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가 실제로 경기를 보게 된 거는 그 95년도 96년 시즌 그 컴백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첫 번째 우승을 다시 했을 때, 두 번째 스리프에서 첫 번째 우승을 했을 때가 제가 본격적으로 NBA를 보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시 했었죠. 그래서 뭐 얘기만 들었던 마이클 조던이 컴백을 했는데 뭐 2년을 쉬다 왔었고 과연 뭐 옛날에 조던일까 뭐 이런 뭐 각종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조던은 조던이었고 그렇죠. 고트는 고트였고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LA를 좋아하기 전인가요? 그게? 조던을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 그때만 해도 사실 저는 뭐 LA에 대한 뭐 팬심은 사실 크게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아니었고. 네, 그때 사실 NBA 자체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더 컸다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송에서 방송이 아니고 그 TV에서 TV에서 그 LA 레이커스와 필라델피아와 경기였던 것 같은데 에디 존스가 뛰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이제 에디 존스에 꽂히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기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게 벌써 지금 몇 년인가? 24년인가?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4년이면 거의 두띠동가 그렇네요. 두띠동가. 자유님 뭐 여쭤봐 드릴까요? 저요? 네.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저는 그 더샷 그 유타. 근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고 처음 조던을 알았던 거는 그 예전에 집에 농구 골대를 사서 설치해서 농구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조던이 그려져 있었어요. 얼굴이요? 그 이제 농구 백보드에 조던 그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슛하는 모양 그런 모양이 그려져 있어서 거기서 조던을 맨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 조던을 그럼 때리면서 들어가는 거네. 그럼 클린으로 넣죠. 백보드 샷 넣으면 때리는 거 아닌가요? 작은 사각형 옆에 이제 그려져 있었죠. 네. 그게 벽에다 못질해서 농구 골대 그런 거 설치해놓고 있죠. 집에서 막 놀고 그랬거든요. 대부분 슬램덩크 만화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거는 조던이었어요. 네. 그리고 조던 관련된 만화책이 그때 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조던 거기서 이제 따가지고 나온 만화책 그거 사서 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지하에 그 독일에 있었을 때 지하에다가 이제 그 농구 골대를 박아놨었는데. 그 농구가 어쨌든 슛을 쏘려면 그 폼을 쏘는 그림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지하실에 골대를 박아버리니까 폼을 쓰는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렇죠. 직사포요. 그래서 레이업만 해야죠. 3년 동안 레이업만 넣었어요. 점프샷은 없고 레이업만 할 수 있는. 핑거롤만 혼자 했죠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그 NBA 그 로고 제리 웨스트를 본따서 만든 NBA 로고가 굉장히 크게 그려졌던 그 골대였는데 벤 시몬스도 아마 어렸을 때 지하에서만 농구.
레이어만 연습했네. 호주에서. 아마 야외가 아니고 백구 그 지하에다가 설치한 게 아닐까. 근데 그 이제 워낙 작은 골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공도 진짜 농구공이 탱탱볼 아니라 같은 거 아니에요? 예, 고무공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슛 연습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 손목 스냅이 모든 운동, 많은 운동에 네. 적용이 된다. 아하. 네, 그래서 저는 학도님의 그 자녀분에게 나중에 한번 선물을 좀 해주고 싶다. 농구 골대를. 농구 골대, 요즘에 미니 층간소음 때문에 아. 죽어요. 아, 그런가요? 큰일 나. 나중에 골프로 유인하시는 거 아니죠? 아, 그럴 수도 있고. 손목 네. 얘기하시길래 골프의 느낌이 나가지고 이런 거 살짝. 아 저는 어렸을 때 그 농구 골대 없이 컸는데 아, 그런 영향이 좀 그래서. 있었나? 아, 이득점이. 네. 너무 금기어 제 아닌가요?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서 한 번 더 터뜨릴 수 있는데 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날이고 그렇죠. 오늘 또 돌잔치를 하셨다고 아, 하니까 그렇죠. 네, 좋은 날이죠. 넘어가시죠. 네. 네, 좋은 날이니까 자식도 좀 봐요. 아버지이시니까 또 네. 그렇죠. 잘 지켜보겠습니다. 30분 네, 뒤의 네, 모습을 네. 지켜보겠습니다. 아킬레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마지막 댓글 마지막 스미스팡님. 댓글. 네. 아, 삶의 재미가 없네요. 아, 지겨워 죽겠습니다. 하시면서 자유주제에서 다루던 선수 소개하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케빈 가넷이 은퇴할 때 잠깐 언급된 적은 있었지만 자세히 소개한 적은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면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사진을 제가 모르고 확대를 해봤는데 폼에 나올까 아까 한 8번을 눌렀는데 닫히지가 않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약간 그림치 같아요. 약간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댓글을 읽다 보면 안 무서운데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진이. 혀 안에 사인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혀 안에 혀 그러네요. 안쪽에 그러네. 사인이 돼 있어요. 치열이 딱히 고르진 않네요. 네. 이게 가넷이 치열일까요, 근데? 그게 궁금하네요. 아닌가요? 실사를 그렇죠. 이게 모사한 거 아닌가요? 네. 야, 참. 아무튼 네. 가넷 저희가 자유주제로 다뤄볼 만한 선수죠. 그렇죠. 저희가 그때 은퇴 관련해서 그때 저희가 딱 이 멤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사실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즌 그 초반에 명예전당이 분명히 헌액이 될 선수이고 저희가 되면은 케빈 가넷을 자유주제로 따로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쵸.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정이 되면은 관련해서 좀 뉴스를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저희가 그 명예전당 파이널리스트가 이제 헌액되는 최종 그거에 대해서는 그 마치 매니스가 진행되는 도중에 원래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다 모든 게 셧다운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아직 들리지 않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시즌이 재개가 되고 그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은 헌액이 되고 그럼 저희가 또 이제 다뤄볼 기회가 생기겠죠. 그렇죠. 케빈 가넷은 정말 다룰 그 물론이죠. 소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네.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오늘 또 하필 학도님이 미네소타 네. 그러네요. 후드를 또 입고 오셨네요. 입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예쁜데. 디트 팬 아닌가요, 근데? 근데 근데 왜 디트로이트 로고가 좀 안 이쁘더라고요. 그 애기 낳고 나서도 막 그런 NBA 관련된 용품 막 사주고 싶어갖고 온라인 쇼핑몰 많이 봤는데 디트로이트는 진짜 안 이쁘더라고요. 좀 이게 진정한 팬이 아닌 거죠. 아니 저는 노란색 입고 다니는데 저도 정말 입을 때 부끄럽긴 하거든요. 정말 근데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거 안 부끄러운지. 부끄러운데도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일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여행 가셔서 아니요, 여행이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예전에 같이 농구하는 친구인데 레이커스 바지를 입고 돌아다녔었어요. 노란색을. 근데 옆으로 이제 지나가시면서 노란 이제, 바지요? 네, 저한테 귓속에다가 쪽팔리긴 하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바지는 저도 안 입을 것 같아요. 보라색 바지나 노란색 바지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바지가 아니죠. 힘들어요. 확실히 힘들어요. 그게 코트에서 입어야 예쁜 그런.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 그거는 흑인 정도면 돼. 근데 제가 고양이는 힘들어. 어쨌든 미네소타 입고 왔잖아요. 네. 호수님 보자마자 그런 쓰레기 같은. 나 이거 입은 사람 처음 봐. 저 진심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피스톤스는 옛날에 그 말 말 들어간 그림. 네, 그게 제일 이뻤던 거 같아요. 말 그림 저희는 들어갔는데.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로고 제일 구리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런 거 말고 저희는 그 80년대 그 농구공 그 로고가 있었던 그거는 되게 이쁘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말도 이뻤는데.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 지금 모토시트가 제일 이뻐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 80년대 그걸 본따서 다시 좀 재생산한 느낌이니까. 아니, 지금 그 옷 예쁜데 미네소타. 저건 근데 사실 한 색상이 파랄했다고 봐야죠. 저건. 아 그렇죠. 네. 짙은 남색이죠. 그죠, 짙은 네, 남색이니까. 짙은 남색. 네. 저희가 그냥 생일 때는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오늘 돌 잔치 때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네. 피스톤 거 하나 사달라. 아 저는 이미 캐치를 사준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빠르시네 옷이 많이 늘었네요. 한국에 이제 정착한 지 10년이 넘으니까 많이 늦었네요 이제. 근데 15년이 됐네요. 네. 이제. 아 그 돌잡기 하셨나요? 네. 뭐 집었나요? 청진기. 청진기요. 그럼 제2의 닥터 제이를 키우면 되겠네요. 농구 선수. 닥터 제이. 닥터 데이죠. 그 학창 시절에 그 의사가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닥터 두리틀만 안 되면 되겠네. 네. 아니 뭐 샤키 호날두 닥터니까 뭐. 네. 박사잖아 샤키 호날두. 저는 지금 생각난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축구 선수였네요. 누구? 옛날에 셰브첸코 의사였죠. 네, 의사였었어서 아 진짜요? 체시에서 뛸 땐가 맞아.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셰브첸코가 필드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그 선수가 겨우 살게 됐던 그 기억이 나네요. 아 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네요. 네, 그때 그러면. 막 턱인가 머리 쪽에 이렇게 헤딩 잘못하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확 말렸었는데 혀가 그거를 이제 응급처치를 그 셰브첸코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이 와서 처치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셰브첸코 의사인 줄 처음 알았네요. 의사였나 하여튼 의학 공부를 그쵸, 했는지 의사 뭐, 공부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의학 공부를 했던지 아무튼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댓글로 알려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 아 그렇죠. 네, 누군가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피드면은 안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아무튼 네. 저희의 댓글은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여러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코너는 저희가 준비한 자유주제. 오늘 특별하게 자유주제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긴장됩니다. 긴장됩니다. 숙제 검사야 다. 나중에 채점해 주세요. 몇 점인지. 방송 끝나고 네, 채점 한번 해주세요. 그 제일 못한 사람 때려도 되나요? 꼴망한데 뭐 이런 거로. 개소리 내는 걸로 할까요? 자 이번 주 첫 번째 자유주제는 무관의 제왕 특집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위대한 NBA 선수들이 참 많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챔피언의 가치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실 듀란트가 그렇게 이적한 것만 하고. 어쨌든 듀란트 전을 얘기해야죠.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위대한 선수들인데 그 챔피언을 한 번도 못 경험해본 그런 선수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네. 어떤 선수부터 해야 될지 가장 오래된 선수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억울할 것 같고 가장 우승 문턱에 많이 가까웠던 그 선수. 네. 홍진호? 실제로 국내에서 콩진베일러라고 불리죠.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엘진 베일러입니다. 엘진 베일러. 네. 정말 오래 전이잖아요. 그렇죠. 엘진 베일러면 뭐 60, 70년대니까. 네. 그리고 레이커스가 한창 이제 그 보스턴 셀틱스한테 두들겨 맞던 시기에 뛰었던 선수인데. 그 당시에 아무래도 지금처럼 뭐 미디어가 발전된 상황도 아니었고 저희가 그 선수의 어떤 뭐 그 플레이를 했던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그 당시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나 아니면 상대했던 선수들이 이제 뭐 나중에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통해서 이 선수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해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듣고 뭐 재생산을 해보고 뭐 그런 거로밖에 추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 그 선수가 기록했던 스탯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그 우승이 없는 선수들의 어떤 그런 억울함이라든지 뭔가 어떤 각종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이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 어떤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면은 엘진 베일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당연히 이거는 그 선수가 실제로 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뭐 저희가 진짜로 본 것처럼 얘기할 수 당연히 없는 상황이고 사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선수를 상대했던 선수들과 또 이제 그 엘진 베일러나 그 당시 60, 70년대 뛰었던 선수들을 보면서 커서 나중에 80년대 뛰었던 선수들이 한 얘기를 이제 다시 종합해서 얘기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선수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엘진 베일러는 정말 그
그 닥터 제이가 되기 전에 닥터 제이가 바로 엘진 베일러고 조던이 되기 전에가 바로 엘진 베일러였고 코비 브라이언트 되기 전에가 바로 엘진 베일러였던 그런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기에는 비교 선수들이 링이 너무 많은데요. 아닌가요? 네. 우승을 못해서 위로해 준 건가? 아니, 저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모아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많이 뭐 우승을 하고 했으면 저희가 그렇죠. 개별 자유주의 했겠죠.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 이유가 딱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 선수가 몇 번이나 올라갔었죠? 결승전에 8번을 올라갔었는데 다 이제 보스턴 셀틱스에게 패했고 다시 레이커스 소속으로 그리고 마지막 시즌에는 이제 그 부상 때문에 도저히 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조기 은퇴를 했는데 그 시즌에 레이커스가 우승을 했어요. 이분은 거의 돌아가시더라도 뼈가루를 보스턴 쪽에 뿌려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얘기가 나와요. 베일러한테 반지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시즌에 몸을 담긴 했었으니까 뭔가 예의상 줘야 된다 하는데 오히려 반대 얘기로는 이제 그게 더 치욕적이다. 그렇죠. 그런 어떤 각종 디베이트가 종종 나오는 어떤 주인공인 것 같아요. 저도 후자의 한 표. 그래서 저도 이제 엘진 베일러는 이제 뭐 워낙 이제 레이커스의 어떤 보스턴 셀틱스와의 라이벌리 같은 걸 보면서 예전에 어떤 뭐 관련된 뭐 컬럼이라든지 뭐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가장 많이 찾아본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다른 선수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대단하다 느꼈던 거는 이 선수가 그 어느 시대에 갖다 놓더라도 리그 최상급으로 활약할 수 있는 최고의 슈퍼스타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던 선수가 바로 닥터 제이였는데 닥터 제이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70년대랑 80년대 ABA와 NBA에서 가장 대표했던 최고의 슈퍼스타였잖아요. 그쵸. 이 선수가 이제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선수가 엘진 베일러였고 마치 그러니까 롤모델처럼 삼았던 그런 선수가 엘진 베일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리그의 어떤 그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 행타임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과 맞는 그런 슈퍼스타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채공 시간이 오래 길고 거기서 이제 다이나믹한 무브를 통해서 득점을 하면서 뭔가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을 이제 열광시키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가장 먼저 떠올리는 행타임하면 마이클 조던이 되겠죠. 그렇죠. 뭐 조던만큼은 안 되지만 아니죠, 행인이죠. 어떻게 자기? 제가 입이 근질거리는데 참았거든요. 그걸 또 바로 이거는 제가 해야 맛깔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아요. 좀 뇌가 셧다운 돼가지고. 네. 제가 다시 오면서 많은 걸 읽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여기서 행이 들어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네. 야. 그래서 행타임의 원조. 네, 그리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엘진 베일러가 데뷔했던 시점에는 흑백 영상이 많이 돌았었고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컬러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었는데 그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과거에 어떤 그 옛날에 옛적에 뛰었던 선수들의 무브를 보면은 굉장히 촌스러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무브였을지언정 다시 계속 몇십 년을 거치면서 재생산이 된 무브들이잖아요. 더 다듬어지고 세련돼지고. 근데 엘진 베일러만큼은 지금 다시 보더라도 그 어떤 백보드를 사용해서 어떤 리버스 레이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어떤 제가 말씀드린 행타임을 이용해서 그 긴 채용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변칙적인 그런 무브들은 지금 저희가 2020년에 봐도 굉장히 세련됐다. 네. 굉장히 신선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더 유일하게.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어렸을 때부터 봤던 선수들은 참 이 선수를 정말 우상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선수들이 또 얘기했던 얘기가 그 포워드 포지션의 혁명이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3, 4번 넘나드는 포지션이 없는 농구가 대세이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그 포지션 간의 어떤 그런 구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3번처럼 득점을 하고 4번처럼 리바운드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선수 평가를 받는데 그 배경에는 이 선수가 그 4년 차에 평균 리바운드를 20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몰 포워드인데 네, 4년 차 때 20개의 리바운드를 잡고 5년 차 때 아마 18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어쨌든 커리어 평균 리바운드 14개거든요. 키가 196밖에 안 되는. 그렇죠. 6'5였습니다. 그 팀은 센터가 안 뛰나요? 센터 체인벌린 있었죠. 그런데도 이때 네. 당시에는 거의 센터들이 이렇게 그렇죠. 압도적인 피지컬로 어떤 그렇죠. 그런 시대인 거죠. 물론 이제 체인벌린은 그 베일러의 커리어 막판에 레이커스에 합류를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스몰 포워드 자원으로서 2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로운 것 같고 이 와중에 또 놀라운 거는 그 선수들의 평을 들어보면은
그 포인트 가드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라도 가장 탁월한 패서였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공격, 리바운드, 어떤 그 패스, 득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레퍼토리 측면에서 리그 정상급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는 뭐 조던 전에 조던이고 뭐 닥터지 전에 닥터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스카 로버트스 전에 오스카 로버트스까지 할 수 있는 그만큼 정말 그 공격 부분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 정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선수이고 수비 능력자도 굉장히 그 걸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이제 그 개인적인 1대1 공격 스킬이 좋다 보니까 더블 팀을 선수들이 이제 보통 붙이기 마련이잖아요. 상대방 그 축출한 이제 득점을 있다 보면은 근데 워낙 더블 팀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패스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워낙 대처를 잘하다 보니까 팀 전술상으로 더블 팀을 붙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든 생각이 그럼 왜 우승을 못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셀틱스를 상대로 항상 결승전에서 매치가 됐다는 걸 얘기를 들 수 있겠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레이커스는 그 60년대 70년대 그 셀틱스와 결승전 맞붙으면서 그 시기를 겪었던 선수 중에 명예전당에 활동한 선수가 4명이 있었어요. 제리 베스트, 윌 챔벌린, 엘진 베일러 그리고 게일 굴리치라는 마찬가지로 레이커스의 그 영국 거변 선수가 있었는데 보스턴 셀틱스는 8명이 있습니다. 명예전당에 활약했던 선수가 그 빌러셀이 11번 동안 우승한 선수 동안 8명의 그 명예전당에 활약했던 선수가 뛰었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재능 자체의 어떤 그 크기가 파이의 크기가 2배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적인 선수로서 레벨은 정말 이 당시 최고였다는 거. 그러니까 14년의 커리어를 보냈는데 이 중에서 올스타 11번을 들어갔고 올 NBA 퍼스트팀에 10번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선수가 그 당시에 그 수많은 명예전당에 활약한 선수들과 상대를 하면서 정말 리그 최정상급의 항상 탑5에 뽑는 선수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수가 아니에요. 농구가 만약에 개인 경기였으면은 그렇죠. 우승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 선수는 워낙 정말 이 얘기만 들어봐도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소름 끼치는 위대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참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참 안타깝다고 할 수도 있겠고 물론 어떤 선수는 뭐 결승전 자체를 한 번도 못 밟아보는 그런 선수도 있기는 하지만 무려 8번이나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항상 억울하게 이렇게 뭐 억울하다 할 수 없겠죠. 보스턴 셀틱스의 어떤 그런 그 업적을 평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6번이나 진출해서 3번도 못 이겼다는 건 정말 그 개인에게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그 능력, 위상 자체는 리그 온 탑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느 시대에 갖다 놓더라도 리그 정상급의 최고의 슈퍼스타 될 선수였다는 거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NBA 퍼스트 팀의 10회 네. 이게 뭐 다 설명을 해주네요. 그렇죠. 네. 5명 리그 탑5 5명에 10년 동안 계속 뽑혔는데 그렇죠. 우승을 못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엘진 베일러를 갖고 뭐 이렇게 놀리는 수식어를 붙이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사실 그런 걸 때문에 이제 알고 있었는데 콩진 베일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실제로 목격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 선수의 위대함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또 이 선수의 어떤 위대함이 그 단순히 챔피언십 반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좀 폄하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NBA의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우승하지 못하면 뭔가 2인자의 느낌으로 남아야 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엘진 베일러가 아닐까. 네. 그렇죠. 무관의 재앙이 많네요. 그렇죠. 네. 정말 재앙이네요. 그래도 무관이니까 재앙이 되네. 그러니까 되게 모순이네요. 무관이니까 제왕이 된 거예요. 관이 없는데 제왕이래. 머리에 얹을 건 없는데 되게 모순이네요. 네, 좋네요. 에드밀러 얘기 재밌네요. 자, 여러분이 모범 답안을 들으셨네요. 저는 사실 이제 저걸 들으면서 마냥 웃을 수가 없던 게 저렇게 만약에 발진을 해버리면 우리는 거의 지금 마차 타고 가야 되는데 거의 혼자 저렇게 밟아 놓으면 우리는 뭐 말을 얼마나 조져야 되는가. 네. 편하게 하세요. 워낙 이런 스타일이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신경 쓰지 말고. 근데 결국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담이죠. 서로 매기는 방송이죠. 네, 그러니까요. 뭐 뺨 때리고 로션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다음 선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시죠. 선수 누구죠? 다음 선수는 학도님이 준비하신 네. 선수죠. 좋네요. 계신가요 아직? 마이크 꺼져? 어디 갔나요? 이게 약간
회사 부장님한테 보고 한 솔직히 요즘엔 부장님보다 더해. 나는 약간 좀 그래. 그래도 저는 다행히도 아는 선수를 골라주셔갖고 네. 뭐 그 유명한 존 스타튼과 칼 말론 아. 입니다. 저는 2인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터 선수예요. 네. 에진 벨은 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명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가장 먼저 떠오르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조던의 결승전 무대를 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특히 유타와의 그 연속 2년 동안 연속 그 맞아요. 이제 중계도 해준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네, 그때 뇌리에 아주 깊게 남아 있습니다. 딱 박혀 있죠. 네. 아 그때 실제로 경기를 보셨나요? 네. 자유님도 봤던 저 기억이 봤죠. 있어요. 네. 라이브로? 라이브로 봤죠. 네. 아 그래요? 네. 라이브인지 녹화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중파에 녹화일 해줬던 수도 것 같아요. 있겠네요. 동시대 아무튼 그때 보셨다? 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존 스타턴은 그 백인 아재 느낌이죠. 정말 농구 못하게 더럽게 못하게 생겼어요. 저는 그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 뭐 길을 걷다가 누가 못 알아봤다, 뭐 길거리 사람들이 그게 못 알아봤다. 맞아요. 그 그 에피소드 있었죠.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그 이 친구가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관광을 갔는데 심지어 그 관광객이 이제 드림팀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유니폼이 아니라 그 얼굴들 나와 있는 거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인지 하여튼 지인이 그 관광객한테 여기 이 백인 아저씨 누군지 아냐고 이 옷에다 가리키면서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네. 코치인 줄 알았나 봐요. 어쨌든 굉장히 위대한 백인 가드죠. 그죠. 네. 그렇죠. 1984년도 1라운드 16번째 픽으로 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그 마이클 조던 드래프트입니다. 그죠. 그 1픽이 하킴 올라주원, 3픽이 마이클 조던이었죠. 그리고 또 찰스 바클리가 5픽이었죠. 예. 근데 또 16번째 픽하면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약간 평가가 절하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뭐 운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조금 이 픽이 16번째 픽도 뭐 크게 뭐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위대한 선수는 NBA 커리어 역사 동안 19번 시즌을 했는데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시켰고요. 와. 근데 우승이 없으니까 더 소름 끼치네. 와, 저는 이런 선수 처음 보네요. 오. 그런 선수가 한 명 더 있죠. 칼말. 거의 두 분은 피켓롤처럼 그렇죠.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이제 커리어를 보면은 10번의 올스타 선정과 퍼스트팀은 퍼스트팀 2회, 세컨드팀 6회. 6회. 그다음에 또 신기한 거는 올 디펜시브 팀에 5번이나 선정이 됐어요. 네, 그만큼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패스 마스터라고만 알고 있지만 수비력도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굉장히 더러웠다.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더러웠다라는 게 뭐 언변인가요? 아니면은 언변일 수도 있겠고요. 약간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터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좀 더티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존 스타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심판하게 안 걸리게 더티 플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카메라 앵글로 봤을 때 그렇게 잘 잡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 90년대 한창 그 같이 뛰었던 스타턴을 상대로 뛰었던 다른 팀의 포인트 가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나 태어나서 이렇게 더러운 애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선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대표적인 예로 제가 레이커스에 이제 그 당시에 응원을 했었으니까 레이커스에 몸담고 있었던 닉 벤 엑셀이 정말 극혐을 했던 선수가 존 스타턴입니다. 정말 족 같은 새끼라고 이걸 뭐 이렇게 뭐 의역을 하다 보면 거의 직역인데요. 네. 아니요, 충분히 의역이죠. 직역으로 저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죠. 근데 정말 이렇게 불평불만 했던 선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동시에 또 더럽다는 평도 많았었지만 정말 자기가 상대했던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MJ를 포함해서 최고의 선수였다는 얘기를 하는 선수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게리 페이튼입니다. 맞아요. 더 글러브. 그렇죠. 게리 페이튼이 은퇴 몇 년 전에도 그 몇 년 전에 이제 은퇴한 지 한참 지나가지고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너가 상대했던 선수 중에 누가 제일 그 최고의 선수였냐? 당연히 모든 사람도 MJ를 기대를 했었겠죠. 결승전에 또 그 매치업이 됐던 적이 있었지만, 근데 페이튼은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존 스타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더러워서 그런 건가요? 게리 페이턴도 상당히 더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선수는 알 것 같으면서도 못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능력적으로. 최근에 뭐 인스타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 뭔가 그 길거리 농구를 하면서 미국에서 특히 현재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널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흑인들한테 이제 깔짝깔짝 거리다가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면 이제 발라버리는 애들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있죠. 저는 그거 보면서 존 스택턴이 아마 이런 느낌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어피 자체가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 누가 봐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붙어보면 정말 장인 같은 느낌. 리스펙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가 존 스택턴이었나. 네. 야, 존 스택턴. 그만큼 이제 가로채기라든지 뭐 어시스트는 통산 1위고 2위는 이제 범접할 수 없을 만한 기록을 저희가 뭐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존 스택턴의 기록은 살짝 약간 사기적이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꾸준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이 선수가 또 유타에 대한 그 애정이 좀 깊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뭐 그 다른 팀에서도 FA 때 막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뭐 자기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고 싶다라고 뭐 재계약도 낮은 금액에 했었고 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서 뭐 FA였는데 상대 팀에서 이제 뭐 굉장히 좀 좋은 액수로 이렇게 우리 팀에 와달라 했었는데 여기 우리 유타 델타 센터인가요? 예, 거기에 아이스하키 그 팀을 본인의 자식의 아이스하키 팀을 이제 뛰게 해주면 유타가 계약을 하겠다. 이런 조건의 계약도 맺었다고 해요. 이게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에피소드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 별로 딴 데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네요. 그냥 약간 그냥 유타 그런 집돌이 느낌이네 뭔가. 어쨌든 뭐 플레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피켓롤을 굉장히 잘했고요. 넓은 시야를 갖고 있고 또 그쵸. 패스 마스터고 또 평균 득점에 비해서 굉장히 슛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슈팅 능력도 굉장히 좋았고 통산 필드골이 뭐 포인트 가드로서는 굉장히 높은 뭐 51% 정도가 되니까 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선수가 무관의 재앙 이제 저희 기억에 남는 건 이제 97년도, 98년도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두 번 시카고 불스의 그렇죠. 3핏에 두 번 네. 당한 거죠. 재앙이었죠.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기억나는 게 96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휴스턴 로켓츠의 바클리랑 드렉슬러랑 올라주원이 있었는데 이들을 상대로 그 컨퍼런스 파이널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에 게임 위닝 샷을 들면서 집에 보내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존 스택턴이 사실 굉장히 그 차분한 성격인데 맞아요. 별로 감정을 안 드러내는 그런 선수였는데 그 위닝 샷을 성공시키면서 정말 어린 애기처럼 팔짝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전 아직도 굉장히 내리 깊게 남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도 유타에서도 이제 클러치 같은 시간이 오면은 칼말론보다는 이제 스탁턴한테 맡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 칼말론에 비해서 좀 강심장이었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하긴 조던의 더샷 이전에 유타의 3점을 넣은 애가 존 스탁턴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더샷 이후로 놓친 것도 존 스택턴이었죠. 그러네. 그러니까 존 스택턴이 클러치가 어떤 거라 보시면 되냐면은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90년도에 어떤 그 빅샷도 있었긴 하지만 이 두 선수 두 명 다 뭔가 그 큰 무대에서 압도적인 뭔가 그런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클러치한 거를 입증한 적이 사실 그게 많지 않았어요. 그 정말 그 80년대 후반부터 그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98년도 결승전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팀들을 상대로 수많은 어떤 그런 물론 이거는 카멜론에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수많은 자유투를 놓치고 수많은 중요한 타이밍에 뭐 턴오버를 발생을 한다든지 슛이 안 들어간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불운과 이런 것들이 악재가 많이 겹쳤던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팀이기도 하죠. 네. 실제로 제가 이분을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어떻게? 제가 출장을 갔는데 그 아들 경기를 보러 왔더라고요. 저는 또 꿈에서 봤다는 줄 알았어요. 볼 일이 없다. 그렇죠. 제가 봤던 제일 유명한 농구 선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네임밸류 기준으로 제일 유명한. 그 존 스탁턴의 아들이 유타에서 잠깐 뛰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 독일에서 봤어요. 독일에서 뛰고 있었을 때 아들이 관중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길래 따라 나갔죠.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2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진짜로 다 나가서 막 사인해달라고 하고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거. 좀 짜증나. 그게 설렁설렁 하는 많이 설렁했어요. 그냥 제가 보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빡쳐서 그래, 빡쳐서. 짤 안 해줘가지고. 학도님한테만 안 해준 게 아니라 다 안 해주는 거죠? 워낙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전 또 몬트레즈 해를 이전에 존 스탁턴이 있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군요. 사람들이 막 미스터 스탁턴 이러는데 막 쳐다보 안 보고 자기 딱 소변 볼 거 보고 딱 나가더라고요.
참 정말 관심을 싫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러잖아요. 르브론의 정 반대죠. 그러니까 극과 극을 뽑자면은 르브론이 그런데 제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반대의 예를 썼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죠. 오해하지 말고. 또 모르죠. 뭐 스타튼도 요즘 같은 SNS 세상에 태어났었으면 제 생각에 좋은 스타트는 이메일 주소도 없습니다. 아하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TV 보고 쓸 투지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삐삐 쓸 수도 있어요, 이 선수는. 존 스타턴의 파트너. 네. 예. 사실 이제 칼말론도 유명하죠. 유명한데 그쵸? 존 스타턴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칼말론 얘기가 별로 없네요. 농담이고요. 그 NBA 역사상 또 최고의 또 파워포워드로 뽑히는 칼말론인데 이분은 이제 존 스타턴 다음 해 85년도에 1라운드 13순위로 NBA 지명이 됐고요. 13순위. 네, 정규 시즌 MVP 2회, 올스타전 14회, 와. 퍼스트 팀 11회 연속. 이게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나오기 전까지 유일한 기록이었다고 야, 합니다. 퍼스트 팀 11회 연속. 네, 야. 엄청난 거죠. 대단하네요. 그래도 이분은 또 스타튼과는 달리 우승에 좀 욕심을 부리셔서 18년간 유타에서 보내다가 마지막 한 해를 이제 레이커스 전당포, 맞아요. 그렇죠. 네, 전당포에 가서 처참히 디트로이트에 들어가서 커리어를 마감하셨죠. 심지어 본인은 부상 때문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연봉을 많이 포기하고 갔잖아요, 사실 그렇죠. 레이커스에. 거의 베테랑 미니멈급으로 받고 갔었죠. 그 한 시즌 뛰고 은퇴한 건가요? 그렇죠. 아. 족같다고 나갔죠. 정말 직역인가요? 오늘 신체 부위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자말머리 때문에 그래. 어쨌든 그 대단히 위대한 유산을 갖고 있는 선수긴 맞아요. 레거시가 있고 통산 득점은 2위고 커리어 초반에는 자유투가 좀 약점이었는데 이 선수가 또 3년 차부터는 극복을 해서 70%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2년 차 때부터는 거의 평균이 20득점에 10리바운드를 넘거나 거의 그 근접한 수치를 거의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즌 빼고는. 그리고 특히나 89년, 90년도 90 시즌에는 30-10을 또 찍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요. 플레이 스타일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특히 중장거리 슛이 좋았고 중거리 슛이 좋았고 존 스타턴과의 뭐 피켓롤 플레이가 당연히 압권이었으며 또 스크린도 또 굉장히 잘 서고 그다음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뭐 농구를 대하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고 신체 사이즈가 굉장히 두텁잖아요. 그쵸, 보면은 막 레슬링도 나가서 할 정도로 이렇게 물론 쇼였지만 굉장히 근육질인데 트랜지션이 굉장히 빨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골대를 등지고 하는 플레이라든지 뭐 포스트업 기술도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턴어라운드 슛이 저는 좀 칼말론 하면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등지고 하면서 페이드웨이 하고. 예. 근데 이분이 별명이 매일매일 우편 배달부죠. 그렇죠. 그분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꾸준하다는 거를 이제 반증을 한 그런 닉네임이었죠. 항상 뭔가 와서 기여를 하고 간다. 하지만 뭐 스카트 피펜이 일요일에는 또 배달을 안 한다고 그렇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갖고 결승전 때 그 유명한 얘기 했었죠. 우편 배달부는 일요일에 배달하지 않는구나. 말로나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말로는 그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NBA 역사 통틀어서 그 칼멜로만큼 자기 관리에 신중하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선수가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라가우 시즌이었죠. 99년도 시즌에 그때가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98년도 그 결승전이 끝난 이후였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그 쉬는 시기를 거치고 있었는데 칼멜로는 이때 거의 매일같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가가지고 그 옥상까지 걸어가는 뛰어 내려갔다 오는 걸 계속 반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컨디셔닝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뭐 어떤 몸 관리 부분에서는 정말 이 선수보다 자기 관리를 잘했던 선수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학도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커리어 초반에 NBA 처음에 입성을 했을 때는 점프샷이 아예 없는 상태로 들어왔어요. 아예 없다시피 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지속적인 어떤 자기 개발과 어떤 노력의 어떤 산물로 굉장히 NBA에서 가장 출중한 그 미드레인지 점프샷을 장착하게 됐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패트릭 윙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해서 점프샷을 획득했던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리고 방금 이제 그 점프샷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자유투 성공률의 어떤 그 상승과도 연계가 되긴 하는데 이 선수가 그 어떤 뭐 기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대하긴 하지만 뭔가 한 끗 아쉬운 뭐 물론 이제 우승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클러치 상황에서 뭔가 항상 그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그 자유투를 흘리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이게 정말 그 한두 시즌만 나온 게 아니고 뭐 98년도 시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정말 80년대부터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본인이 최고의 올림픽 퍼스트 팀으로서 이제 그 탑 5의 선수로 그 군림을 하는 동안에 항상 중요한 시간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시리즈가 그 패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같이 뛰었던 선수들마저도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점으로 삼았던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신문수가 떠오르네요. 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참 클러치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참 아쉬웠던 그런 선수가 칼말론이 아닌가. 하지만 그런 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난다면은 참 굉장히 모범적이고 어떤 그 커리어 개발, 뭐 이렇게 그 NBA에 입성하고 나서 어떤 자기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 지금 특히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학두님 말씀하셨던 그 피켄롤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50년이 지난 이후에도 피켄롤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두 선수의 어떤 영상을 찾아봐야 되면서 배울 수 있는. 저는 그 스크린을 세워주고 슬립하는 장면이 정말 그 턴하는 장면이 너무 소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후더크가 굉장하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턴어라운드를 해서 본인이 뭔가 그 패스를 받을 준비가 된 자세로 포지셔닝을 하고 그거를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찔러준 존 스타턴의 어떤 그런 센스. 네, 그 피켄롤이라는 플레이와 정말 떼놓을래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소름 끼치는 콤비가 아니었나. 하지만 챔피언십 반지가 없기 때문에 네, 뭔가 그 평가 절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엘진 메일러처럼 평가가 절하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한 시점에서도 이미 평가가 절하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더 흐르면은 이 두 명도 엘진 메일러처럼 더 잊혀지고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어요. 네. 운이 참 없다 이런 생각 많이 드네요. 저는 또 그래도 그 두 분이서 같이 계속 못 받으셨으니까 끝까지 네, 또 훈훈하네요. 네. 좀 만약에 칼말론이 그쵸. 레이커스에서 해버렸으면 또 이제 우애가 깨졌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명이 참 되게 그냥 비주얼로만 봤을 땐 참 안 어울리는 맞아요. 조합이거든요. 네. 한 명은 정말 건장한, 네, 정말 소름 끼치는 바디빌더 느낌의 어떤 흑인이고 다른 한 명은 정말 길거리 지나가는 그쵸. 약간 담배 파는 느낌인데. 스타턴의 보디가드 느낌이죠. 약간. 그렇죠. 코스염 이렇게 하시고 네, IT 기업 뭐 이렇게 뭐 임원이 이렇게 고용한 뭔가 바디빌더 같은 느낌으로 데려다니 있었는데. 그쵸. 참 두 명이 명콤비로 참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고. 네. 저기 정원 이게 정리하라고 하는데 직접 막 바위 옮기시고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칼말론의 팔 두께가 되게 기억이 그렇죠. 나거든요. 거의 자기 머리만한 거를 팔에다 맞아요. 예, 끼고 다니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좀 표정이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사슴눈이죠, 약간. 다 이유가 있겠죠. 많은 슬픔을 경험을 했으니까. 뭔가 좀 사슴눈 뭐야? 늘 슬퍼 보이는 그 눈빛을 하고 있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좀 약간 그 드로잔 느낌이 있어요. 좀 물론 드로잔부터는 훨씬 높은 원하더 그렇죠. 레벨로 높은 그렇죠. 선수이긴 하지만 눈이 제 말은 그 눈의 그 맞아요. 슬픔이 네. 촉촉해. 뭔가 우수에 찼나요? 2위에 어울리는 두 선수의 좀 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스타성이 좀 떨어졌죠. 물론 물론 이거는 그 선수들이 뛰고 몸담았던 도시 자체의 어떤 스타성이 없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플레이 스타일 상으로 봤을 때 뭔가 저희가 찰스 바클리만 하더라도 뭔가 그 역동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뭔가 그 다이나믹하고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러네요. 역동적인 다이나믹 있죠. 역동적인 다이나믹함이 있죠. 계피의 시나몬 맛 이런 거죠. 네. 그런 느낌적인 필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바클리만 하더라도 뭔가 오프코트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고 그치. 가십거리도 굉장히 많고 정말 스타가 가질 만한 그런 자질이 굉장히 많았는데 스타턴과 말론은 정말 너무 모범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론도 좀 더티 플레이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팔꿈치로 많이 깠죠. 저는 그거 기억합니다. 저 그게 기억나요. 아이자 토마스가 이제 그 재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말론 극혐하죠 지금도. 요즘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칼말론 네. 얘기는. 말론이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성격상 보면은 칼말론이나 존 스타턴이 막 활발한 대회 활동이나 방송 애널로 나온다 이런 건 잘 전혀 없었죠. 없잖아요. 그리고 말론이 한번 TNT 인사이드 NBA에 게스트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오. 다시 듣고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말을 잘 못하나요? 어쩜 저렇게 재미없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TNT 인사이드 NBA 패널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서로 어떤 그런 그 시너지로 그렇죠. 갈고 닦여진 멤버들인데 그들마저도 살릴 수 없는 그런 자기만의 세계를 갖추고 있는. 그리고 일요일이었나요? 아니, 본인 나름대로 조크를 던지는데 본인 나름대로 조크를 던지는 아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와 정말 네. 소름 끼치더라고요. 네.
명상하시면 되겠네. 약간 외골수 스타일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운동 선수로서 모험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또 최적화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루틴과 이런 것들. 근데 약간 또 사생활 이슈도 있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왜 그런 거 소개 안 해주세요? 그러게요. 아 오늘 무관의 제약인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다음번에. 방금 생각났습니다. 그 선수의 어떤 제일 큰 취미는 말하다가 방금 생각났어요. 취미도 다 알고 있죠. 낚시가 제일 큰 좋아하죠. 낚시 어울리는 거 굉장히 모르겠어요. 사색에 잠겨서. 폴 조지도 낚시 좋아하죠? 폴 조지가요? 네. 그래요. 폴 조지는 구라쟁이기 때문에 아, 클리퍼스 좋아했다고 어렸을 때 그런 구라를 쳐가지고 그 선수에 대한 모든 신뢰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라서. 아 그렇군요. 아 그래도 좀 폴 조지도 낚시 좋아해서 자기 그 신발에 낚시 수도 후크 모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구라입니다. 그런가요? 잘 어울리진 않는데. 뭐 낚시를 좋아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좋아할 수 있죠.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요? 뭐 더 얘기할까요? 아니요.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두 선수 다 그 오리지널 드림팀의 92년도. 92년도. 네. 정말 상징적인 그 NBA 최고만 올 수 있었다는 그런 드림팀에 두 선수 다 상당히 이름을 올렸었다. 그렇죠. 뭐 오렌비 퍼스트 팀에 늘 든 선수들. 그렇죠. 네, 약간. 96년도도 같이 뽑혀서 금메달 2개다. 됐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보고 끝. 오케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질 두 레전드 얘기였습니다. 임팩트가 워낙 강해서. 그렇죠. 마무리를 어떻게 약간 이렇게 또 좀 그 점점점처럼 끝나는 것도 그들에게 맞는 마무리가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선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그 우선 제가 이제 준비하게 되는 선수가 두 명인데 갑자기 중에 긴장을 이제 하시네. 한 명만 먼저 하고 이제 다른 한 분은 또 뒤로 미루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네. 건가요? 근데 지금 시간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네. 아 그렇겠네요. 뭐 그냥 순차적으로 같이 그냥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럼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령을 받은 게 그 지침 그거보다 좀 더 센 저는 지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명. 그렇죠. 어명 괜찮네요. 네, 혈서가 하나 내려왔죠. 네. 저희 집에 부엉이가 오더라고요. 창문 그렇죠. 밖으로 네. 부엉이가 갑자기. 리포터야? 그래가지고 그 리스트가 내려왔는데 차라리 선빵 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76ers 그 필라델피아 선수들 위주로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선수는 이제 앨런 아이버슨이고 두 번째 선수는 이제 찰스 바클리입니다. 네. 그래서 앨런 아이버슨부터 먼저 할까요? 그 임팩트나 아니면 요즘에 또 이제 이슈화되는 거 또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찰스 바클리를 좀 더 깊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호수이님의 또 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앨런 아이버슨이 시대로 치면 더 후순위지만 그 또 뒤에 인물이지만 제 생각에는 앨런 아이버슨을 일단 하고 시간이 허락이 되면 찰스 바클리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저희가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아 그렇죠. 저희가 방송실을 옮겼기 제가 때문에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해요. 엘진 베일러 너무 오래 했어. 엘진 베일러를 아니 근데 그렇게 길죠. 아니 근데 여러분 엘진 베일러는 그 정도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 제왕 아닙니까? 아니 논문을 써왔다니까. 아니 제왕 아니야 핸드폰 제왕. 스크롤을 계속 내려. 그리고 지금도 내려 지금도. 아니 호수이님께서 저렇게 다 이게 속에 있는 넋두리를 다 풀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농담입니다. 그래야 방송이 편합니다. 그렇죠. 농담입니다. 저희가 뭐 인물 또 미루면 되죠. 어차피 다음 주에 하면 되죠. 그럼요. 다음 주에 어차피 뭐 개막 안 될 거죠. 개막이래. NBA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될 그럼요. 테니까. 네. 그럼 오늘은 앨런 아이버슨 일단 아이버슨을 하는 걸로 전적으로 하고 만약에 하시죠.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이어서 하고 아니면은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버슨은 마무리하시죠. 이 시간에 했겠다 이것들아. 그리고 저희가 방송실을 옮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저희가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 여러분들은 지금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 밖에 빨리 해 그냥 할 거. 네, 앨런 아이버슨. 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앨런 아이버슨이 현역 시절 때 뛰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바클리도 없고 아이버슨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역사 공부하고 역사 책 읽는다는 느낌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안 본 선수 얘기할 거면 그냥 밖으로 넘어가도 돼.
바클리 누가 봤어? 아이버슨도 못 봤는데 지금 바클리 어이가 없는 게 여기 바클리 뛰는 시절에 제대로 한글 뛰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기억나요. 그 스포츠 뉴스 9시 뉴스에서 NBA 소식을 조금씩 전달해 줬는데 한창 아이버슨이 잘할 때 그 아이버슨 득점 소식 있죠. 그 계속 하이라이트로 틀어줬던 게 기억나요. 저는 실제로 봤죠. 오.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 76의 플레이오프. 네, 플레이오프.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인가? 아니요, 디트로이트에 있었을 때. 제가 디트로이트에 있었고, 필라가 원정 왔을 때. 그러면 한참 전성기 네. 때예요. 네, 맞습니다. 몇 년도였죠, 그게? 2001년인가? 초전성기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아니죠, 2002년이죠, 2002년. 2002년. 2003. 어땠나요, 그때 기억에? 그때 디트로이트가 워낙 잘했어갖고. 막 되게 이길 것 같았죠, 딱 봐도. 그렇죠. 쟤는 이길 수 있다, 이런 근데 느낌. 아이버슨이 진짜 그 카이리 어빙 이전에 네. 그런 그 드리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느낌적인 필링, 흑인만의 소울. 맞아요. 그거를 이제 딱 실제로 보니까 한국 국내 농구 선수들이 전혀 이제 그런 그 세계와의 격차를 확실히 느꼈죠 그때. 이런 거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잠재력 이런 걸 좀 느꼈었죠. 그 아이버슨을 그 당시에 직접 보셨다고 하니까 아이버슨을 하시지 그러면은 제가 질렀죠. 미리 서로 뺏기고 가는. 그럼요. 선빵 알겠습니까? 그래, 선빵 날렸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봐야겠네. 그럼. 저희 근데 아이버슨 언제 얘기해요? 이제 하실 지금 거예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고 있는 중이죠. 네. 드러나 보죠. 뭐. 네, 75년생으로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네. 96년도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입니다. 네. 전설의 드래프트. 그렇죠. 96년도에 코비, 내시, 레이 알란 같은 선수들이. 내시가 이때 당시 맞습니다. 네. 1라운드 후반 픽이었죠. 네네네. 뛴 그 소속 팀은 뭐 필라델피아도 있고 덴버도 있고 디트로이트도 있는데 뭐 그 뒤에 또 있어요. 뭐 멤피스나 베식탁스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축구팀 아닌가요? 베식탁스? 터키 팀인데 네 대부분 필라델피아의 모습을 거의 이제 그쵸. 아이버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되죠. 네. 뭐 수상 내역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루키 오브 더 이어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규 시즌 MVP 1회, 그다음에 NBA 올스타 11회, 득점왕 4회, 그다음에 올 NBA 퍼스트 팀 3회. 대부분 요 수상을 받았을 때 그 올스타 11회 빼고는 대부분 그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 그렇죠. 상을 탔던 내역들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뭐 추가로 하실 얘기 없죠? 이게 단가요? 아닙니다. 그럼 바클리 얘기해도 되겠네.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되면 바클리 살짝 하고 프리뷰를 해도 되고요. 저는 또 이제 학도님의 어떤 앨런 아이버슨에 대한 어떤 진짜 보신 것도 있고 그런 또 거 이제 해도 되죠. 네. 실제로 디트로이트 피스턴즈를 응원하셨던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아이버슨 전성기였기 때문에 뭔가 아이버슨에 대해서 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저희 세대한테 또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네. 아이버슨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아니죠. 프로필 소개잖아요. 지금 이게 단줄 알고 얘기하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학도님의 이런 개인의 그 경험을 좀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중간중간 이렇게 전자가 맞는데 어쨌든 이제 쭉 있을 거예요. 그럼요. 학도님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세요. 쳐주시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회부치기 서로 이제 그렇죠. 십시일반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우선 NBA 진출 전까지가 사실 이 선수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준비했네. 그럼요. 그리고 못 들을 뻔했죠. 넷플릭스에 아이버슨에 대한 다큐가 있는데 거기서 맞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맞아요. 다뤄요. 그렇죠.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럼요. 어제 부엉이가 좀 일찍 왔나 봐요. 저희 집에 너무 늦게 와갖고. 아니요. 부엉이가 못했어. 늦게 왔는데 어제 야밤을 좀 설치고 잠을 좀 설치면서 좀 봤죠. 한 1.5배속으로 해서. 아무튼 어머니가 아이버슨을 낳았을 때 고작 1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아이버슨의 그 꿈을 지원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던 나이키 농구화를 사주는 등 이런 애정을 쏟아 부었다고 하세요. 그거에 대한 효심이 굉장히 또 지극하기로도 좀 유명을 했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굉장히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맞아요. 이건 그렇죠. 저도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미식축구 쪽에 이제 쿼터백을 하다가 문제는 이제 18살 때쯤 이제
볼링장에서 이제 친구들과의 폭력 사태에 이제 휘말리면서 잠시 이제 감옥을 갔다 오게 되죠. 그 위기가 왔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제 무죄 선언을 또 받게 되죠. 네, 아무튼 근데 이런 거에 연루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대학교의 이제 스카웃이 계속해서 이제 좀 스카우터들이 조금 이제 꺼려하게 되죠. 좀 회의적으로 좀 보고 능력 있는데 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거에 계속 휘말리게 되고. 네. 사실 그 아이버슨의 은퇴 이후에 파산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이제 아이버슨이 이제 그 돈 관리를 하는 거를 못 배운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그 이렇게 등골을 빼먹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게 포시라고 하죠. 그 주변에 있는 그 르브론이 데리고 있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고 보통 이제 그런 유년기에 만났던 애들이 뭐 좀을 먹던지 뭐 뜯어 먹던지 어쨌든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그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앨런 아이버슨도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그래도 이제 그 대학교 때 이제 그 존 톤슨이라는 감독을 찾아가서 네, 그 자신의 학교에 그 당시 이제 그 조지타운 대학 감독이셨는데 그 감독으로 이제 그 감독 퀴아에 있던 그 대학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조지타운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그 아이버슨의 개인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무 트러블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미 풋볼로도 그러니까 이미 전미 최고의 선수의 랭킹을 받던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농구와 풋볼, 미식축구 그 정도였어요? 네. 오히려 심지어 풋볼을 더 잘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게 원래 더 네네. 그 명성을 더 이제 올려줬다라는 그 정도로 이제 압도적으로 잘하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각종 트러블에 연루가 되면서 스콜라십을 받지를 못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아이버슨의 어머니가 존 탐슨 감독님을 직접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조지타운 대학이 워낙 이제 그 명문 대학 팀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가드를 하기보다는 그 당시만 해도 빅맨들을 걸출할 빅맨들을 많이 이제 그 발굴했었던 팀이 그 대학 팀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패트릭 융이라든지 디켄메 모톰보라든지 알런조 모닝이라든지 수많은 당대 최고의 센터들을 배출했던 명문 팀이었는데 그 팀으로 앨런 아이버슨의 어머니가 찾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 아들이 정말 재능만큼은 뛰어나니까 이 선수를 마치 아들처럼 잘 그 지도를 해달라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한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존 탐슨 감독이 이제 그걸 거절을 못하고 받아들이면서 마치 양아들처럼 이제 그 조지타운에서 키우기 시작하죠. 실제로 아이버슨이 굉장히 힘들 때 이 존 톰슨 감독을 굉장히 많이 따랐다고 해요. 그 향후에도 대학 그 졸업 이후에도 이 감독을 굉장히 많이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롤 모델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뭔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빅파더 같은 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라운드 1순위로 이제 NBA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필라델피아에 이제 그 입성을 하게 될 당시에 필라델피아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뭐 경쟁력이 있는 팀이 아니었다고 해요. 굉장히 그 당시에 하위 팀이었고 위키피디아에서 필라델피아를 찾아볼 때 그 각 에라가 있습니다. 그쵸 시대가 있는데 그 닥터 제이 에라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그 에라들은 빼고 닥터 제이 에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클리 에라가 있고 그 다음에 잠시 암흑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버슨 에라가 있고 에라가 없는 시기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대라고 하기도 무주공산의 시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아이버슨 에라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에라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필라델피아 역사에 있어서 한 에라에 획을 그었던 선수라는 거. 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아이버슨이 오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하위권에 머무는 팀이었다. 암흑기를 거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바클리 이후에. 그렇죠. 맞습니다. 바클리가 그때 아마 피닉스로 간 이후부터 점점 필라델피아는 이제 하향하게 되는 그 수순을 밟았다고 해요. 그렇죠. 네. 망할 트레이드를 했으니까. 그렇죠. 뭐 저희가 사실 바클리 얘기는 다음 주에 뭐 아마 하겠지만 네. 그 바클리를 트레이드하게 되는 배경 중에 바클리가 워낙 이제 그 당시에 뭐 선수의 레벨로서는 온탑이었지만 워낙 그 어떤 그 동료들과의 트러블도 있었고 팬들과의 어떤 오프코트 이슈도 있었고 감독들마저 굉장히 꺼려하는 정도로 뭔가 굉장히 고집이 센 그런 다루기 힘든 선수였기 때문에 트레이드 가치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비해서 훨씬 네임밸류가 낮았던 뭐 훨씬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제프 호나색이라든지 이런 뭐 선수들이랑 같이 이제 묶여서 트레이드 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쟤는 그렇게 높은 예능을 주고 나서 받아오는 카드들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암흑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죠. 네. 아무튼 계속 해보자면 불쾌하신가요, 제가? 아니요. 저는 사실 화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기에 더 이제 얘기를 하려다가 다음번에 하면 되니까 끊고 넘어가자면 네.
그 당시에 이제 백코트 파트너가 이제 제리 스택하우스가 있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공을 소유해야지만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어서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1996년, 97년 시즌 이후에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레리 브라운이라는 감독을 이제 그렇죠. 선임하게 되는데 이 감독님이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에서 레지 밀러를 앞세워서 굉장히 강팀으로 만든 다음에 필라델피아로 넘어오셨다고 해요. 굉장히 좀 이게 강골에 그 선수들이랑도 좀 이게 강하게 부딪히시지만 그 수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님이셨다고 해요. 다만 이제 아이버슨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키도 작고 공격력에 치중되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번 이제 그 도박을 하신 게 아이버슨을 차라리 2번으로 두고 그 다음에 2번 수비가 되는 1번을 기용하는 그런 전술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1번에 뛰게 됐던 선수들이 에릭 스노우, 에런 맥키 이런 선수들이 그런 그 빈 자리를 잘 메꿔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 성향보다는 수비 좀 이렇게 보좌할 수 있는, 그렇죠. 좀 뒤에서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아니면 그 빈틈을 막 메꿔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방금 선수들. 말씀하셨던 선수는 2명인데 사실 그 레리 브라운 감독 체제의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는 정말 아이버슨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다른 선수들 다 퍼즐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득점을 완전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에릭 스노우 같은 경우는 장신 포인트가 됐죠. 물론 3면 슛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았었지만 그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출중하고 대인 마크에 굉장히 능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를 기용을 했었고 또 에런 맥키 같은 경우는 사실 식스맨으로 굉장히 그 실제로 2001년도에는 그 올해 식스맨상도 받았었던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였고 그 외에는 정말 수비를 하는 선수밖에 없었어요 팀 내에. 그러니까 그만큼 레리 브라운 감독은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집도 세고 굉장히 올드 스쿨 마인드고 그 가는 곳마다 어쨌든 굉장히 혹독한 뭐 안 좋게 말하자면 혹독한 거고 굉장히 그 기본 원칙주의 같은 느낌으로 항상 그 기본적인 패스라든지 어쨌든 그 팀이라는 컨셉 내에서 농구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 감독이었거든요. 뭐 레지 밀러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중에 디트로이트도 갔었지만 가서 우승도 하고. 근데 이 레리 브라운 감독이 그 커리어 내내 유일하게 좀 본인의 어떤 그런 컨셉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게 바로 앨런 아이버슨 때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선수는 사이즈 자체는 그 포인트 가드의 사이즈인데 플레이 성향 자체는 완전 슈팅 가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시대에 봤을 때는 뭐 각종 포지션이 없는 농구 세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팀 내에 어떤 전술적으로 그 포지션상의 어떤 그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만 해도 그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포지션은 정말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파워포워드라든지 뭐 슈팅가드라든지 모든 포지션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정말 다른 감독도 아니고 레리 브라운이라는 감독이 그런 올드 스쿨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 이 선수의 어떤 그 특출난 재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팀 그 15명, 그러니까 아이버슨을 제외한 14명의 로스터를 완벽히 그렇게 그의 맞춤형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참 대단한 이례적인 어떻게 케이스였던 보면 것 되게 같아요. 유연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자기의 스타일을 감독이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전에 썼던 활용했던 그 것들을 버리면서 네. 늙어 죽을 때까지 그 트라이앵글 오펜스만 하는 감독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네, 트라이앵글은 저희가 사실 비하하기에는 너무 우승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너무 좋은 네. 전술인데 네, 현실에 이제 지금 현실에 맞춰서 그렇죠. 뭔가 좀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그 필라델피아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2001년도에 그 결승전에 가는 그 시즌을 겪게 되는 게 바로 2001년도였죠. 얼마 전에 그 경기를 해주더라고요. 스포티비에서 제가 봤는데 그 연장에 가서 그 누구죠? 그 타이런루 넘어가는 그 장면 연장전에 되게 극적인 상황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다른 스포츠에서도 많이들 이제 따라 하시더라고요. 풋볼이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그렇게 아이콘화 됐겠죠. 그런 모습들이. 약간 뭐 이제 아이버슨의 좀 플레이 성향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그 스피드, 드리블링 그리고 체력,
공격성 요런 걸로 이제 함축될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해요. 물론 뭐 요즘에 하이라이트를 찾아보시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자기의 부족한 수비 능력을 1대1이라든지 아니면 속공 마무리나 파울 유도, 드리블링 이런 걸로 이제 다 메꿔버리는 그런 선수였던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체력적으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1996년 데뷔를 한 이후로 2009년도 덴버에서의 그 생활을 마치기까지 그 평균 뛰는 출전 시간이 40분 이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 시즌 39.4분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좀 있긴 하지만 거의 40분 이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강철 체력까지. 맞습니다. 그렇죠. 오프 더 무브가 사실 뭐 엄청나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 전속력으로 오프 더 무브를 하더라도 공을 받아서 바로 전속력으로 바로 드리블을 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굉장히 명확했던 선수라고 해요. 네. 그 출전 시간이 나가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앨런 아이버슨의 커리어 평균 출전 시간이 NBA 역대 탑5 안에 들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그 빌러셀이랑 윌 챔벌린이 가장 높은 출전 시간이고 그다음에 오스카 로버트슨 그리고 그다음에 아마 앨런 아이버슨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정말 그 60, 70년대에 있었던 선수들이고 아이버슨이 갑툭튀로 이제 그 시기에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출전 시간 기준으로. 그렇죠. 그리고 아이버슨이 그 루키 시즌부터 이미 40분 이상을 뛰었었고 근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NBA 현재 그에서는 35분 이상 뛰는 선수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1위가 뭐 35점 몇 분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급이 되기 때문에 안테토쿤보가 거의 30분대 아닌가요? 안테토쿤보는 30분 미만일 거예요. 미만이죠. 네, 29에서 30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평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정말 소름 끼치는 양의 어떤 그런 체력 소모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그 출전 시간이 이렇게 많긴 했었지만 그만큼 또 이제 아까 행위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격에 몰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비에서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었죠. 이 선수가 사실 그 스틸 능력은 거의 리그 최고급으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스를 읽는 그런 속도나 어떤 그 손은 가지고 있었지만 신체적인 사이즈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수비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선수를 또 2번으로 기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 뭐 2000년대 하면은 또 이제 그 장신 가드들이 각광해봤던 시대잖아요. 물론 그렇게 된 기반에는 이제 뭐 로나퍼와 마이크 조던 같이 기용한 90년대 필 잭슨의 어떤 결단도 있었겠지만 그런 장신 가드들이 난무하는 그 시대를 접수하고 있는 와중에 앨런 아이버스 같은 작은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제 오랫동안 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네. 득점왕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저 4회 했죠. 4회. 네네. 그래서 그 98년, 99년도 시즌에 8년 만에 처음으로 팀을 프로브로 올려놓고 그 시즌에 이제 그 평균 득점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최단신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죠. 키가 네. 183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더 작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뭐 커리어 초반만 보더라도 뭐 풋백 덩크도 종종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소름 끼치는 탄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총 4회 득점왕 4회를 했는데 2005년, 2006년 시즌에 33득을 그러니까 평균 33득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득점왕을 차지 못했습니다. 이 시즌의 득점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코비입니다. 평균 35득. 정말 그 두 선수가 거의 뭐 양분하지 않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득점에 한해서는. 05 시즌이 또 특이했던 게 평균 30득점 없는 3명이 있었어요. 르브론 제임스까지 있었거든요. 1위가 코비, 2위가 아이버슨, 3위가 르브론 제임스. 저는 이 시즌이 조금 이상해서 찾아봤던 거는 아이버슨의 그 경력 중에 제일 높은 평균 득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위였다. 네. 득점을 못했길래 그 상을 못 받았길래 누가 한 거야? 그럼 하고 찾아봤더니 코비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아이버슨의 그 경력에 있어서 0001 시즌에 팀을 처음으로 NBA 파이널로 올려놓게 됩니다. 네. 이때 당시에 성적은 동부 전체 1위였는데 이때 당시에 또 올스타전 MVP,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해요. 최고의 시즌을 보냅니다. 하지만 파이널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샤킬 오닐과 코비의 레이커스가 올라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 쳐발리고 1차전은 먼저 따냈다고 해요. 1차전 이겼잖아요. 1차전은 따냈다고 하지만 타론으로 넘어가면서 내리 4연패하면서 우승에는 실패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잔잔바리 시즌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좀 뭐 답답해하는 시즌들이 있으면서 이제 덴버로 이적을 하게 되죠. 이때 당시 이제 덴버로 이적을 하면서 또 이제 좀 자충수를 두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덴버에 또 이때 멜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성향의 선수 두 명. 멋있었는데 둘이 이렇게 딱 유명하잖아요. 헤드밴드 이제 하늘색 그 그쵸. 네. 하지만 그쵸 이제 필라델피아 때에만큼의 그런 뭐 이펙트라든지 그런 건 조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거.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덴버로 이적하기 전까지의 시즌이 정말 빛나고 이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아이버스는 파산 얘기도 저희가 많이 했고 그 문화적인 그렇죠. 측면들, 영향력들 그쵸. 이런 것도 되게 언급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참 아이버스는 그 커리어가 끝난 이후로 평가가 참 어떻게 보면은 양분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선수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로서 가질 수 있는 스킬셋 자체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좀 그 선수의 어떤 그런 커리어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유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수가 투웨이 플레이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신체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말 그 선수가 유일하게 플레이오프에서 높은 곳으로 진출했던 시즌이 아까 말씀하셨던 0001 시즌인데 이 시즌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퍼즐 조각이 그 한 명만을 위해서 맞춰져야지만 겨우겨우 세팅이 돼서 교수님과 한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그거 외에는 정말 2라운드도 거의 진출을 못했던 커리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앨런 아이버슨이.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평균 득점이라든지 뭐 출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리그 역대 최고의 선수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과연 그거만큼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라든지 뭐 카리스마는 분출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경기 자체의 임팩트가 큰 선수였냐에 대해서는 후대에서는 좀 뭔가 많은 평가들이 좀 엇갈리는 그런 선수 중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알아보면서 굉장히 그 인생의 은인을 2번 정도는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대학교 때 감독님을 잘 만났고 그 다음에 레일 브라운 감독을 정말 잘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굉장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필라델피아에는 뭐 아이버슨 에라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아이콘 정도로 남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네, 그 정도. 네. 아이콘으로 치면 사실 2000년대 최고의 아이콘이었죠.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워낙 그랬고 또 이제 그 앨런 아이버슨이 선호하던 그 어떤 힙합 스타일의 어떤 그런 아웃룩 자체가 그 당시에 또 이제 열풍과 또 이제 그 아울러지는 맞물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많은 영향을 줬죠. 그렇죠. 그 앨런 아이버슨 때문에 또 이제 드레스 코드도 생겨났었잖아요. 아, 그렇죠. 데이비스턴 그 당시 전 총재가 고인의 대신 도저히 눈뜨고 못 봐주겠다. 맨날 그 뭔가 코트에 등장을 할 때 뭐 잘 아시겠지만 경기 시작 전에 저희가 터널부터 이제 조명을 해주잖아요. TV에서. 막 그 목걸이 같은 걸 너무 많이 달고 있으니까 보다 뭐 이렇게 막 그 어떤 나시티를 입고 막 문신 다 보고 있는데 무슨 정말 그 안 좋게 말하자면 좀 갱스터 같은 느낌의 어떤 이미지를 많이 풍겼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워낙 보수적인 그 데이비스턴 전 총재 입장에서는 뭐 거기서 한번 제동을 걸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뭐 어떤 그런 리그 전체의 변화를 줬던 그만큼의 어떤 반대로 말하자면 또 이제 아이콘이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학도님은 좀 옛날 기억을 회상하고 계시죠? 자는 건가요? 제가 몇 월 며칠날 갔는지를 기억을 하려고. 언제 경기인지. 네, 이게 2002년, 2003년 시즌 그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와의 동부 세마이 파이널이었네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디트로이트가 이기고 올라가서 유저지한테 졌던 그의 어떤 것 같아요. 네. 2003년이면은 팰리스에서 할 때네. 그럼 오버힐스. 네, 오버힐스 팰리스 구장에서 했을 때. 네. 찾으셨나요 그 경기를? 저 사진도 찾았어요. 오. 근데 이제 야. 그 정말 용됐네요. 네, 정말 저게 막 입에 몹담을 말한 뻔했네 지금. 정말 아이버스 닮았는데. 네. 추억이 정말. 이날 아이버슨이 거의 30점 이상 넣었네요. 겁나 잘했습니다.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겠네요. 네. 그쵸. 뭐 아이버슨 같은 경우에는 뭐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다. 근데 뭐 과연 이 선수가 그렇게 폭발적인 신체 능력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거다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이런 폭발적인 운동 능력 하에서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워낙에도 이제 부상도 많았었고요. 네, 그 자기가 그 리복이랑 같이 냈던 신발에 자기 뭐 부상 부위들을 이렇게 적어놨던 그런 뭐 신발도 있었다고 해요. 네. 아무튼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점점 더 이제 기량이 쇠락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됐다고 해요. 또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 자체는 워낙 소름 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왜 혹시 밖에 누가 있나? 재능 자체가 워낙 소름 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그 재능 대비해서 그 커리어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된 커리어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요.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득점도 득점이지만 정말 뛰어난 패싱 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는 정말 포인트 가드로서 풀타임을 소화를 하더라도 정말 그 진두지휘를 잘할 수 있는 네, 그만큼의 넓은 시야와 좋은 패싱 센스와 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어떤 이구 자체가 그걸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담 포인트 카드로서 이제 뛰면서 뭔가 득점을 포기하는 거를 커리어까지 놓지 않았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어떤 그 수비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한계 이런 것들과 좀 충돌이 되면서 끝까지 본인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변화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었고 뭔가 그러면서 커리어 막판에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 나는 뭐 MVP도 했었고 뭐 올스타도 몇 번 했었고 올해미 퍼스트팀도 했었는데 이런 선수 중에 벤치에서 나온 선수가 누가 있냐. 이게 바로 이제 그 본인이 벤치에서 만약에 뛰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실 대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까지도 뭔가 그 본인에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까지도 본인의 어떤 그런 자존감을 놓지 못했던 애고가 있어요. 물론 벤치는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긴 했었지만 제 생각에 플레이 스타일만 좀 더 변형을 시켜서 또 이제 그 몸 관리 자체도 출전 시간은 굉장히 많이 그 뛰었던 선수이긴 하지만 출전 시간과 또 몸 관리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알버슨이 사실 뭐 프랙티스 뭐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자기 관리 대명사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 재능과 어울리는 맞물리는 정도의 그 노력을 했다면은 더더욱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였는데 참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결국엔 또 커리어가 무관으로 끝났고. 네. 이 선수의 재능만 봤을 때는 정말 평균 12개 어시스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였거든요. 네,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굉장히 알차게 다들 잘 준비를 저는 해주셔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바클리도 있는데 너무 아쉽네요. 제가 또 소개해드릴 수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저희가 그대로 다음 주 들고 가서 하시죠. 과제가 오늘 안 끝나네. 일주일 또 긴장하고 살아야 되네. 네. 오랜만에 갑자기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뭐요? 그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누구에게 누구라는 거. 누구에게 누구란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시죠, 뭐시. 해볼까요? 네. 행인에게 아이버스. 왜 근데 대부분 이렇게 계속 아이 컨택하면 바로 안 시키지 않나요? 그래도 일부러 아이 컨택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필요한가요? 자이님께 지침을 줬어요. 눈빛으로. 이렇게 돌리더라고. 짧게. 저에게 아이버슨이란 네, 짧게. 과거의 바람이다. 과거의 바람이다. 네네네. 네. 지나가는 바람이었다. 하지만 좀 센 바람이었다. 네. 강풍이었다. 과거의 강풍. 태풍은 아닌 것 같아요. 한때의 강풍이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학도님에게 존 스타크턴과 칼 말론이란 공휴일이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셨지만 네. 주말에는 이게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결국에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러네요. 주오일제다. 주오일제다. 재택근무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호수님에게 LG. 정말 준비할 수가 없네. 도대체 남이. 게다가 또 레이커스 레전드잖아요. 네. 저는 사실 방금 그 과제라고 평가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엘진 베일리언은 정말 저희가 그 선수에 대해서 알려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선수를 알리는 게 저희가 파키스탄의 입장에서 저희 과제가 아닌가. 야, 부엉이 때다. 네. 부엉이 추억말이다. 부엉이 때다. 좋네요. 해리포터의 그 부엉이들 그 사는 세상이 갑자기 생각나요. 몸이. 어젯밤에 불의로 콕콕 찌르더라고 창문을. 네, 저희가 녹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자유주제를 2개씩이나 준비를 했었는데 조바심이 나서 2개를 했는데 엘진 베일러 때부터 저는 아예 끝났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 잘 준비했던 찰스 바클리는 다음 주에 가시죠. 또 재밌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도 다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도 고생하겠네요. 네. 아직 끝나지 않은 변을 덜 본 느낌이죠. 다음 주에 다 나오셔야 돼요. 요 멤버. 똑같이 나와야 돼. 제가 픽업하러 갑니다. 무조건 맞출게요. 네, 녹화를. 돌아오면 진짜 물어볼 거예요. 너한테 찰스 바클리라나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네. 오늘 방송하시는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많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끄럽지 않았나 해서 좀 걱정이 되고. 그건 뭐. 네, 좀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죠 항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NBA 온 에어 시즌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